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오승열의 베스트 매칭. 오늘은 BMW 시간이에요. BMW 제품 중에 과연 무슨 제품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803D4 803D4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W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겠죠. BMW는 저 D4 버전 나왔을 때 제품별로 다 저희 한 번씩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샵 시청실에서 다시 들었던 또 앰프별로도 각 스피커 등급에 맞게 앰프를 달리 해가면서 이렇게 시청했던 시리즈였고, 출시되자마자 저희가 다 들어봤죠. 그 중에 803을 좀 한번 다뤄보고 싶은 이유는 희한하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저 밑에 805D4 가장 싸기도 하고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8 시리즈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린 아마 제품이 805D4일 거고, 801은 801대로 800이 없어지면서 처음으로 다시 부활한 첫 버전이라서 이제 801D4에도 관심이 많이 쏠려 있을 거고, 801D4가 조금 비싸서 그쪽은 또 좀 커서 10인치 우퍼가 너무 커서 그보다 조금 축소한 802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가격도 한 1,500만 원 가까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낀 게 딱 두 모델이 남아요. 803하고 804. 근데 최근에 특히 D3 버전부터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마 803일 거예요. 제 주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803은 원래 804처럼 8 시리즈에서 유일하게 투바디였어요. 가운데 이 동그란 미드레인지 유닛이 있는 그 동그란 그 체인버가 따로 없고, 쭉 미드 베이스가 있는 체인버 하나에 바로 트위터 하나가 붙은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D3 버전부터 얘도 803도 갑자기 변신을 해서 802랑 같은 디자인, 그러니까 802의 컴팩트 버전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6인치 우퍼, 그 에어로포일 우퍼를 달고 터빈 헤드가 생겼습니다. 가운데 미드레인지 들어가는 이 동그란 아주 단단하게 만든 그 미드레인지 체인버, 그게 생겨서 이제 완전히 802 주니어가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804랑은 좀 이제 소리가 좀 소원해졌죠. 하여튼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그 803이 802의 예산이 좀 적거나 공간이 좀 나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3개 체인버로 돼 있는 제대로 된 BMW를 쓰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803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D3 버전부터죠. 이제 컨티뉴엄 콘, 그 은색 컨티뉴엄 콘 미드레인지가 생기면서부터 803이 그렇게 변신을 했는데, 804가 되면서 803에서 그러니까 D3에서 D4로의 변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기준으로는 중고역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좀 더 깊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표현력이 좀 더 뛰어나져서 표정이 되게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고역이 훨씬 좀 더 트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듣자마자 느껴졌던 3에서 4로의 변신, 그런 주요한 변화 요인들이에요. 변화 현상들이에요. 그 803D4도 그런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는 아시겠지만 롱테일로 좀 더 길어지고 이렇게 완만한 테이퍼를 지면 사라지는 트위터, 다이아몬드 트위터, 그 다음에 좀 아까 말한 터빈 헤드에 들어가 있는, 특히 여기에는 그 바이오미메틱, 그 생체 모방형 스파이더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시도돼 있고, 안쪽에 매트릭스 구조 이런 것도 아래쪽 똑같고, 6인치짜리 그 에어로포일 그 진동판 이걸 사용한 구조 같은 건 802, 801하고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좀 작죠? 우퍼 구경하고. 그래서 이 스피커도 대역이 20Hz대까지 내려가는 완전히 풀레인지입니다. 고역은 30Hz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그 BMW 스피커들이 특징이 801, 2, 3, 4부터는 좀 변화가 커요. 5는 많이 커지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요 셋의 대역이 촘촘해요. 거의 이걸 인간의 귀로 구분할 수 있을까? 다만 체인버가 작기 때문에 양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역의 차이는 진짜 불과한, 이거는 우리 계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너 나보다 높으면 안 돼, 그래서 조금씩 깎아 내려갔다 뿐이지 진짜 한 2Hz, 3Hz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배역은 거의 세 모델 1, 2, 3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스케일과 좀 아까 말한 양감의 차이 정도가 좀 크죠. 그래서 803도 그런 BMW 플래그십의 어떤 퍼포먼스를 대부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BMW를 재생하는 앰프의 조건, BMW는 특히 D4 버전 BMW들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고역이 강화된, 높은 중역대와 고역이 강화된 이런 성능을 잘 부각시켜주는 앰프. 사실 앰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BMW 같은 대표적인 모니터의 장점이죠. 장점이자 이제 특성인데, 그래서 주로 예전부터 뭐 거기다 더해서 우퍼, 이 더블 우퍼를 드라이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앰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라고,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로 이 BMW에 매칭을 하는 앰프들은 살짝 그 고음이, 특히 높은 대역이 이렇게 가늘어지거나 지나치게 섬세해서 고역이 피곤해지지 않게, 특히 한 10년, 20년 전 초기 매트릭 시리즈들 혹은 노틸러스 시리즈가 처음 나왔던 2000년대 초반의 BMW 스피커들은 앰프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자신이 없으면 아예 고역을 너무 강화시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드라이브하는 이런 앰프가 오히려 BMW에 잘 어울렸었어요. 근데 최근은 오히려 그런 특성을 잘 부각시키면서도 더 섬세하게 떨어주는 앰프, 그런 진동 특성을 다 그 배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앰프를 사용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전통적으로 그렇게 BMW는 약간 살짝 고음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해상도가 나오게 하는 이런 앰프들이 보편적으로 BMW 쓰는 사람들의 혹은 BMW 애호가들이나 일반적인 하이파이적인 튜닝에 가장 많은 앰프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해요. 그런 소리를 특이하지 않고 가장 무난한 소리고, BMW 소리를 뭐 너무 특별하지 않게, 거기서 내가 아주 개성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본인의 취사 선택이고요. 그렇게 듣는 게 BMW의 보통 앰프들인데, 자, 이런 BMW 803 D4 이 소리를 제대로 내주려면 고전적인 조합들도 많은데 재미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소리의 특성은 BMW에게 섬세하고 가늘고 굉장히 화사한, 굉장히 또 투명한 중고역을 어떻게든 적당하게 튜닝을 해주면서 너무 또 갸냘파지거나 건조해지지 않아야 되면서도 귀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베이스는 또 베이스대로 굉장히 단단하게, 단정하게 제동을 잘해주고 베이스에도 해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T+A의 앰프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T+A 앰프, 이 조합은 정확히 말하면 조합인데 DAC200하고 A200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제가 최근에 들은 T+A 조합 중에 뭐 상하를 다 떠나서 가장 획기적이었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DAC나 이 프리앰프단은 그거대로 잘 만들었고, 프로세싱도 잘 만들었고, 드라이브는 또 드라이브대로 잘 만든, 소리가 리퀴드하면서도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나요.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뭐 제품 때 한번 제가 DAC200 리뷰를 한 그 화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PCM하고 DAC를 따로 프로세싱하죠. DAC는 128까지, 128까지 그렇게 재생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굉장히 고해상도까지 재생을 하는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요. 앰프가 이게 125W 이렇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앰프 조합이 지금 803 D4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 조합의 장점은 DAC가 특이하게 요새 잘 쓰지 않는 버브라운체 DAC 쓰고 있어요. 여기도 32384, 32에서 384kHz 이 정도 등급의 프로세싱을 하는데, 버브라운체 DAC의 특성이 살짝 두터워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해상도가, 요새 최근에 DAC나 이런 좀 고해상도 잘 만든 제품들을 보면 그게 이제 잘 조화가 안 되면, 특히 섬세하고 해상도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가끔 왜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버브라운을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적당히 중화시켜서 우리가 아는 어떤 표준적인 그런 사운드,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잘 뽑아내요.
그래서 앰프의 드라이브도 이게 좀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운드의 틀이 이 두 개 조합은 살짝 살집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거를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양립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B&W 잘 맞는 거예요. 이 조합으로 803 D4를 드라이브하면 우리가 하는 고전적인 조합들 있죠. 그 소리보다 조금 더 해상도가 뛰어난, 예산도 그 제품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특성으로 803 D4를 전대역에 아주 뛰어난 드라이브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 T 플러스 E DAC200과 A200은 좀 더 이 다양한 스피커들하고 조합이 가능한데 저는 B&W 스피커들하고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패스예요. 패스는 아마 D3 버전 나오면서부터 뭐 그 이전부터 써오신 분들도 있는데 보통 B&W에 고전적으로 많이 써온 조합은 같은 그룹사네였던 클래스 앰프들인데 클래스 앰프의 스타일을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실키하고 좀 더 윤기를 많이 그렇게 끄집어낸 그리고 그거의 신형으로 좀 더 A 클래스 작동 구간을 넓히고 이런 게 바로 패스의 신형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격대를 감안해 볼 때 분리형보다는 INT250 이 제품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도 2천만 원이 안 되죠. 하여튼 1,000만 원대 중반 정도 803 D4에 조합할 앰프들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한 1,000만 원대 중반 소비자가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추천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INT250은 AB 클래스죠. 250W AB 클래스인데 신형 패스 앰프들이 소위 0.5 버전, 0.8 버전들의 그 파워 앰프 그 드라이브단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가 본 역대 가장 뛰어난 A 클래스 앰프도 그렇지만 그 AB 클래스 앰프도 역대 가장 뛰어난 그런 패스 앰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0.8 버전의 그 파워 모듈이 파워 앰프 증폭단이 들어간 이 INT250은 그 A 클래스 증폭단을 넓혀서 이게 한 30W까지는 A 클래스 증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듣는 갑자기 굉장히 큰 출력, 큰 전류가 요하는 그런 피크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부 구간, 그런 일부 곡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반적인 곡을 들을 때는 대부분은 A 클래스 구간 내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패스 앰프가 리퀴드하고 아주 진공관스럽다. 그러면서도 솔리드의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250W급의 이 INT250 같은 앰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03S, 사실 이 INT250은 제가 드라이브를 해본 바로는 801 D4까지도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803 D4에 INT250보다 더 막내 모델들이 있으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인티앰프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AB 클래스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시청을 하면 또 가격적으로도 스피커에 잘 맞는 그 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INT250으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지 소리가 이렇게 나죠. 굉장히 리퀴드 하면서도 저역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이게 패스 앰프의 또 장점입니다. 워낙에 그 신형들이 좀 점점 갈수록 고역은 틔우고 저역은 아주 좀 타이트해지는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B&W 같은 이런 더블 우퍼와 아주 섬세하고 투명한 중고를 가진 스피커에는 지금 패스 같은 앰프를 대신할 만한 앰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간을 넓게 잡아도 돼요. 이 정도면 한 10평까지도 803S D4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뭐 전통의 강호죠. 매킨토시. B&W하고 매킨토시는 또 어쩌다 보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신형 9500, MA 9500 인티 앰프죠. 이 매킨토시의 이 가격대 혹은 저 프리앰프를 포함해서 전체 퍼포먼스를 그냥 하나에 응축시킨 가장 플래그십 인티 앰프죠. 게다가 이제 DA2 버전으로 이제 업 버전 되면서 여러 가지 성능들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일단 B&W와 매킨토시는 뭐 굳이 매킨토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스타일 자체가 매킨토시의 그 중후함과 그 파워 드라이브 이런 거의 혜택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킨토시를 붙여보면 이 앰프도 350W가 그렇죠, 파라홈시에. 매킨토시 앰프의 장점이 마치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어뢰가 쫙 밑으로 깔려 놓다는 느낌?
출력이나 어떤 저기랑 상관없어요. 그 맥킨토시 특유의 권위감이라고 할까요? 베이스에서의 어떤 그런 쭉 중후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BMW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803 D4에 MA 9500을 연결하면 굉장히 그 영화를 보기에도 저런 저음이 있었구나 이 영화에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잘 들리게 해주고 아마 좀 전능한 앰프 이런 얘기를 좀 다시 또 떠올리게 되는 영화 볼 때도 좋고 하이파이 음악을 들릴 때도 좋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양수협장인 앰프 하나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맥킨토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장 안 나고 보호 회로 같은 거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고 예전에는 그 소위 맥킨토시 고유의 여태까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창립 때부터 그 출력 트랜스 때문에 그 스피커로 가는 중간 단계 하나 그 보호 회로나 이런 것들 또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 음의 순도를 깎아먹는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기술로 끊임없이 개선해 와서 소비자들과 그런 구매자들의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순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맥킨토시 앰프들도 오랫동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최근에 9500이나 뭐 8950 이런 앰프들로 한번 인티 앰프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BMW 같은 앰프들하고 BMW 같은 스피커들하고 조합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래서 BMW 803 D4 버전 여기에 굉장히 이거보다 다양한 앰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 앰프나 접근할 수 없는 BMW 고유의 사운드를 끌어낼 수 있는 앰프 3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